네,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앞에서는 얘도 몇 개의 제한이 없이 중복해서 가능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얘는 2번만 나올 수 있어. 혹은 얘는 3번만 나올 수 있어. 요렇게 제한을 둡니다. 이해돼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세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 5개가 있다고 보자.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는 똑같은 거고 하나씩 다른 거예요.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 쓴 거냐면 자, 이렇게 5자리에다가 나열을 할 거야. 여기 3개를 처음에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됐어요? 그럼 5개의 자리에다가 나열을 할 때 5팩까지가 나와요. 그지? 근데 얘네가 섞이는 가지수가 6가지가 나오지? 3팩까지가 나오지? 근데 이 3팩까지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는 거야. 같은 애니까. 그 묶는다는 걸 우리가 보면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이 6개가 하나로 집약되는 거고 또 6개가 또 하나로 만들어지고 또 6개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돼? 그래서 얘를 3팩으로 이렇게 나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마찬가지 10개가 있다라고 보자. 그 중에 2개, 3개, 3개,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보자. 얘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일단 10개를 다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서 2개가 그러니까 2개가 이렇게 나열되는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2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2개가 나열되는 거는 내 말 이해돼요? 예를 들자면 10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요 2개 같은 애가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차지했다고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A1, A2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A1, A2가 있을 때가 있고 A2, A1이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럴 때나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실제로는 둘이 같은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를 하나로 묶겠다는 거예요. 한 개로 보겠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도 2팩으로 한번 나누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3개를 B1, B2, B3라고 하면 얘도 3팩으로 또 나눠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또 3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러한 시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뭘 또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자, 1번 자리부터 10번 자리까지 있어요. 됐니? 처음에 얘가 들어갈 자리 2군데를 뽑습니다. 이해돼? 2개의 자리를 뽑아. 됐지? 아직 뒤에 거 이제 더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 다음 거 3개, 8개 중에 남은 8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서 얘한테 배치를 해줘요. 됐어? 그 다음에 남은 5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서 얘한테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2자리지. 2자리는 그냥 얘네 둘이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계산을 잘 보면 요거는 내가 얘를 먼저 뽑았을 때잖아. 근데 요렇게 썼을 때 지금 선생님 뭘 쓴 거냐면
자, 얘는 B를 선택한 거고 얘는 C를 선택한 거야. 얘를 C라고 하자 이거야. 근데 여기서 얘가 C가 되고 얘가 B가 돼도 어차피 식은 똑같지.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이렇게 쓴 게 B를 먼저 뽑은 건지 C를 먼저 뽑은 건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C가 선택된 걸 수도 있고 B가 선택된 걸 수도 있잖아. 결국엔 C를 고르고 그러니까 B를 고르고 C를 고르나 C를 고르고 B를 고르나 같은 경우가 여기 중복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B를 먼저 골랐을 경우와 C를 먼저 골랐을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또 2팩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나눠요? 그러니까요. B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여기에 B, C, C, B, C, B 이렇게 있다고 보자. 됐어? 이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고르는데 잘 봐. 이 식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B를 먼저 골라서 여기다가 나열을 하고 남은 세 자리에 C를 나열하는 경우, 그 다음 C를 골라서 나열을 하고 B를 나열하는 경우 순서가 바뀌었지. 아, 이해돼? 똑같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중복되는 애가 그렇게 2개씩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다시 요 자리를 먼저 B한테 앉혀줬어. 그리고 C를 여기다 앉히는 경우 누가 먼저 앉았어? 이번에는 C를 여기다 앉힌 다음에 B를 앉히는 경우 똑같지? 이해돼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너무 길고 복잡해요. 길고 복잡해서 얘보다는 방금 얘기했던 거 10팩을 같은 거 있는 거지. 같은 거 있는 애들만큼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이해돼? 만약에 여기 15개가 있고 15개가 있는데 얘가 3, 4, 1 얼마야? 10 2, 1이라고 하자. 같은 애들 3개, 3개, 4개, 2개, 2개 하나가 이렇게 짝지야. 다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3개가 같고 3개가 같고 4개가 똑같고 2개 똑같고 2개 똑같고 하나 똑같아. 결국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를 일렬로 나열하려면 15팩을 3팩, 3팩, 4팩,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내용이 뭐냐면 요렇게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 6개가 한 세트야. 얘네는 각각 요렇게 1, 2냐 2, 1이냐 얘는 지금 이거하고 한 세트야. 이해돼? 그래서 얘는 이만큼이 중복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 여기서 더 얘기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길찾기예요. 길찾기. 경로 구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선생님이 2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모든 경로가 다 갈 수 있을 때와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을 때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를 꼭 거쳐가야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거야. 알겠지? 자,
모든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요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빵꾸, 구멍 나 있는 경우. 요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어떤 한 특정한 지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우.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모든 경로가 다 있는 경우를 한번 보자. 세로로 한 칸만 더 합시다. 숫자를 달리 해야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A라는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볼 거예요. 최단 경로. 여기까지 이해돼요? 가로로 몇 칸 가야 돼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려면? 가로로 4칸, 세로로는 5칸.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위로 먼저 갈 건지 옆으로 먼저 갈 건지는 그냥 순서 상관없이 어쨌든 가로로 4칸, 세로로 5칸만 가면 무조건 B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가로로 가는 화살표가 4개가 있고, 됐지? 세로로 가는 화살표가 5개가 있어. 그럼 얘를 이 9개의 화살표를 일렬로 나열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요걸 일렬로 나열만 해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9팩을 5팩, 4팩으로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기억났어. 근데 계산 결과가 사실상 9C4랑 똑같아져요. 계산 결과가. 됐니? 예원아 이해돼요? 나열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조금 짧은 걸로 해보자. 이렇게 있는 걸로 봅시다. A에서 B로 갑니다. 왜 자꾸 C라 그러지 내가? 가로로 2칸, 세로로 1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가로로 가는 요런 화살표가 2개가 있고, 세로로 가는 화살표가 하나가 있어요.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있다는 얘기야. 얘는 가로로 가는 화살표 4개, 세로로 가는 화살표 5개. 자, 그럼 지금 보면 얘를 이제 일렬로 나열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갈 수도 있어. 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잘 봐. 경로를 따라가 봅시다. 얘는 뭘 뜻하는 거냐? A에서 가로로 2번, 가로로 2번, 세로로 1번. 요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가로로 1번, 세로로 1번, 가로로 1번. 요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마지막 거는 세로로 1번, 가로로 2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세 가지 경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만약에 가로로 4, 세로로 5개가 일렬로 쭉 나열돼 있다. 그럼 요 경로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래? 가로 2번, 세로 3번, 가로 2번, 세로 2번 이렇게 돼 있다. 가로로 2, 세로로 3, 가로로 2, 세로로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화살표 4개짜리, 5개짜리 총 9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의 경로가 탄생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 문제예요. 이건 나중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쨌든 계산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란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인데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호수가 있다. 요딴 소리를 합니다. 여기가 없어. 여길 못 지나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자, 내용 본 적 있어요? 교재? 보면 이렇게 점을 찍어요. 여기를 거쳐갈 때, 여기를 거쳐갈 때를 다 더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찍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 아니고 여기겠구나.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알아요? 모르지? 만나는 거? 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찍는 거냐면 경로의 수직으로 찍어요. 경로 방향의 수직으로 찍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이걸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저렇게 생긴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응? 이렇게 있어. 뭐 어떡할 거야? 계산. 그래,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아래 1. 자,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지수를 체크합니다.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로는 몇 가지예요? 하나밖에 없지. 여기까지 오는 건 왼쪽에서 오는 경우밖에 없지. 1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여기까지 오는 것도 1이 유지가 되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1,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도 그렇게 풀면 풀려요. 구멍이 뚫리든 모든 경로를 계산하든 이렇게 풀면 다 풀립니다. 예원아,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안 돼요? 아니야. 최단 경로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안 돼요. 어렵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안 돼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 네. 오른쪽과 위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갈림길이 여기 있잖아. 그지?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한 가지와 왼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 합쳐져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위에 있는 애는 왼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경우 총 몇 가지?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돼? 다시 말해. 자, 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로 온 거야. 왼쪽에서 하나가 일로 온 거야. 그럼 총 오는 경로가 몇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여기를 거쳐오면 두 가지일 거고. 맞지? 여기서 오는 애면 한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총 몇 가지? 세 가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세 가지야. 얘 밑에서 올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를 보세요. 아래에서 올라올 수 있지. 요 한 가지에다가 왼쪽에서 또 오는 경로 세 개가 있어요. 총 네 가지. 여기는 왼쪽에서 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밑에서 올라오는 애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 여기 오는 거 밑에서 못 와. 한 가지밖에 안 돼. 여기에 오는 것과 여기에 오는 걸 잘 봐야 돼요. 여기 오는 거 밑에서 올라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여기는 왼쪽에서 오거나 밑에서 오거나 해서 세 가지.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먼저 봐야 되는구나. 여기. 왼쪽에서 오는 거 하나, 밑에서 올라오는 거 네 개. 여기는 다섯 개.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거 하나, 밑에서 오는 거 다섯 개 해서 여섯 가지. 여기에 오는 거는 밑에서부터 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섯 가지. 여기에 오는 거는 왼쪽에서 세 가지 경로, 밑에서 여섯 가지 경로, 총 아홉 가지. 그럼 여기에 오는 거는 밑에서 다섯 가지니까 다섯 가지에다가 왼쪽에서 오는 게 또 있네. 여섯 가지가. 그래서 얘는 11가지. 그럼 마지막 여기 도달하는 건
이쪽으로 오냐 이쪽으로 오냐의 차이니까 20가지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다 쓰세요. 그냥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더하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냥 다 쓰세요. 다 써서 마지막 경로까지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저 지점 찍는 거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여기를 찍어야 되나 여기를 찍어야 되나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그냥 아예 다 이렇게 해라고 추천을 해요. 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로 다 풀려요. 문제는 이거야. 특정 지점을 거쳐야 된대요. 그럼 이건 간단해요. 얘는 굳이 이걸로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를 반드시 거쳐가야 된대. 그럼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다가 여기에서 B까지 가는 경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냥 단순히 그렇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별로 어렵진 않아. 문제는 얘예요, 얘. 요것도 이해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 문제는 얘야. 그래서 이렇게 직접 써서 계산하면 별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 됐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6개의 숫자 하나, 둘, 둘, 셋, 넷을 6자리를 만들 거래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1, 1, 2, 3, 4잖아. 그지?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각각 2개씩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펙도 순서 정한다는 거. 순서를 정해놓은 걸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야.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같은 거니까. 1, 1이냐? 1, 1이냐?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걔를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1, 1, 2 이렇게 2가지씩 있으니까. 이해돼요? 양 끝에 1이 오도록 나열을 한대. 그냥 양 끝에 1을 나열하고 가운데 4자리를 나열하면 되겠지. 가자. 2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2가지. 짝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자리에 2가 오냐 4가 오냐 이 차이지. 2일 때 따로 4일 때 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가지수가. 얘가 2일 때는 끝에가 2가 되면 5팩을 2팩으로만 나눠주면 돼요. 2는 하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5팩을 뭘로 나눠? 2팩,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2 2개, 1 2개가 남아있잖아.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더해줍니다. 왜? 요것도 짝수 끝, 요것도 짝수 끝. 이렇게 끝났으니까 합의 법칙을 이용해요. 이해됐어요? 다음 1, 1, 2, 3, 3, 4를 1로 나열할 때 2가 4보다 앞에 오도록 한대요. 그러면 2랑 4를 같은 거 취급을 합니다. 왜 굳이 같은 취급하냐? 예를 들어 쟤네 둘을 둘 다 2라고 놨어. 2라고 놨어. 그럼 실제로는 이쪽엔 무조건 2고 이쪽에 있는 2는 4란 얘기예요. 내 말 이해돼? 자, 이게 이래서 상상을 잘해야 돼요. 숫자를 나열을 하는데 2가 4보다 앞에, 그럼 2가 더, 아이고, 2랑 4 중에 2가 왼쪽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저 2랑 4를 공석으로 칩시다. 공석이라서 11033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하다가 일렬로 쭉 나열이 될 거예요. 뭐 1, 0, 3, 3, 1, 0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마지막에 가서 너는 2고 너는 4야 이것만 정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굳이 너는 2고 너는 4야라고 말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2랑 4가 된 거지. 그럼 결국엔 얘네들이 같은 거 취급을 해놓고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그럼 끝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같은 거 취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역시나 6팩에 2팩, 2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취급하니까 둘이 같은 숫자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취급이라는 건 그냥 같이 보란 얘기야. 똑같은 거라. 종류 구분하지 말고.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망이야. 도로망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라고 했어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가로로 5칸, 세로로 4칸이니까 가로로 가는 화살표 몇 개? 5개. 그 다음 세로로 가는 화살표 몇 개? 4개. 그래서 얘도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눠줘야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C까지 가는 거 둘이니까 6가지 나와요. 네? 빠르지? 오, 네. 빠르지? 4C2예요. 4C2. 어차피 얘는 이 경로는 조합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숫자가. 그래서 얘는 4C라서 A에서 C로 가는 거 6가지고 C에서 B로 가는 거 얘는 5C이기 때문에 10가지가 나와요. 결국에 5팩, 분모에는 3팩, 2팩이잖아. 그럼 5C2랑 똑같은 거지. 여원이 이해돼요? 계산이 그냥 그렇다는 거야. 계산이. 알았지? 네, 그래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 6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거치지 않고 간대.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네. 됐어요? 만약에 여기 구멍이 나 있었다라고 하면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쪽 대각선이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쪽 대각선에다 그어야 돼요. 요 대각선, 요 대각선, 요 대각선, 대각선. 이 4개의 지점, 이 4개 지점을 거쳐가는 걸 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안 한 거야. 그걸 하지 말고 차라리 숫자를 써라. 그게 더 낫다. 됐니? 다음. 끝났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거 저 여기 다 풀었는데. 다 풀었어요? 선생님이 금방 올라가서 풀 거 뽑아갖고 올게요. 네. 자, 우리 예원이는 새 거니까 얼른 푸세요. 예원이는 새 책 가지고 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풀어봅시다.